안녕하세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면 세상에 부자가 정말 많습니다. 20대에 월 1,000만 원은 기본으로 버는 것 같고 30대에는 다들 포르쉐를 타며 한강뷰 아파트에 사는 것 같죠.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을 보면 요즘 10억이 돈이냐? 서울에 집 한 채 사면 끝나는 돈 아니냐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정말 10억이 그렇게 우스운 돈일까요? 오늘 영상은 정말 뼈 때리는 팩트로만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가 아니라 미국 대형 금융기관의 설문조사, 대한민국 통계청 데이터, 그리고 글로벌 자산 보고서를 바탕으로 10억이라는 돈의 진짜 위치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목표로 하시는 종잣돈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흔들림 없이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지 확실한 동기부여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흔히 백만장자라고 하면 엄청난 저택에 살며 평생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찐부자를 떠올립니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에서 14억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과거 한국에서 10억 모으기 열풍이 불었던 것도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천조국 미국에서도 이 백만장자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서울 집값 때문에 10억을 우습게 아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도 100만 달러를 더 이상 슈퍼리치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거대 금융사 찰스 슈왑이 매년 발표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자산이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평균 230만 달러에서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억에서 35억 원은 있어야 스스로를 부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원래 백만장자의 기준보다 무려 2.5배나 높아진 수치죠. 그럼 100만 달러, 즉 14억 원은 미국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약 7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10억 원 정도를 재정적으로 편안한 상태의 기준으로 봅니다. 즉,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마트 가서 가격표 안 보고 장을 보거나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과 좋은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고 은퇴 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딱 그 커트라인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10억의 심리적 마지노선과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물론 미국도 지역 편차가 극심합니다.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은 부자의 기준을 440만 달러, 약 60억 원 이상으로 잡습니다. 반면에 물가가 저렴한 중남부 지방은 훨씬 낮죠. 결국 전 세계적으로 풀린 엄청난 유동성과 자산 가격의 상승이 부자의 허들을 한껏 높여버린 겁니다. 자, 그럼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은 이 지역 편차가 미국보다 훨씬 더 기형적입니다. 이른바 서울공화국 현상 때문이죠. 사람들이 10억은 돈도 아니야라고 자조적으로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넘나듭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같은 핵심지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마포, 용산, 성동의 전용 34평, 이른바 국평 아파트 하나 번듯하게 사려면 10억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대출을 연끌해야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하죠. 그러다 보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는 부자의 기준이 20억, 30억, 심지어 강남권에서는 50억은 있어야 부자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한국의 특성상 서울 아파트 한 채 달랑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삶의 질이 부유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월 나가는 대출 원리금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들도 수두룩하죠. 하지만 눈을 살짝만 밖으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천안, 대전, 대구, 부산 같은 주요 거점 도시나 지방으로 내려오면 10억, 20억의 파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방의 대도시에서는 5억에서 6억 정도면 학군 좋고 인프라 빵빵한 신축 대장급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10억이라는 자산이 있다면 5억짜리 쾌적한 아파트에 대출 없이 살면서 남은 5억을 오롯이 금융 자산으로 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방에서 20억이 있다면 이건 그 지역에서 정말 손꼽히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주거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남는 자금으로 매월 엄청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인터넷에서 10억을 우습게 아는 글들은 오로지 서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좁은 렌즈로만 세상을 바라본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댓글들의 허세를 걷어내고 아주 차가운 통계청 데이터로 팩트 폭행을 해보겠습니다. 순자산 10억 원, 대출 다 빼고 내 수중에 진짜 10억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몇 %일까요?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아주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자산 10억 원은 가구 기준으로 대한민국 상위 약 10%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10%입니다. 길을 가다 무작위로 10가족을 만났을 때 그중 가장 잘 사는 한 가족만이 순자산 10억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령대별로 나눴을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30대나 40대인데 순자산 10억을 달성했다? 이건 상위 10%가 아니라 상위 3에서 5% 안팎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은퇴를 앞두고 평생 돈을 모은 50대, 60대의 자산이 10억 원이라면 그 세대 내에서도 꽤 상위권에 속하지만 젊은 시절에 10억을 쥐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게다가 이 10억이 부동산 10억이 아니라 당장 굴릴 수 있는 현금이나 주식, ETF 같은 금융 자산 10억이라면 어떨까요? 국내 금융사들이 매년 발표하는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자산만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억이 우습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10억은 90%의 사람들이 평생을 일해도 도달하기 힘든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시야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입니다. 이 작은 반도 국가의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을 넘나들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자산을 가진 사람은 전 세계 80억 인구를 기준으로 줄을 세우면 과연 어디쯤 서 있을까요?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표하는 글로벌 웰스 보고서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인구 중 상위 1%에 들어가기 위한 순자산, 커트라인이 약 108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4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10억 원 달러로 약 75만 달러 정도의 자산을 가진 분들은 전 세계 어디쯤일까요? 무려 전 세계 상위 1.5%에서 2% 이내에 들어가는 엄청난 글로벌 톱클래스입니다.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서 그렇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잘 갖춰진 선진국에서 좋은 치안과 뛰어난 의료보험, 편리한 인프라를 누리면서 전 세계 상위 1.5%의 부를 쥐고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자 대단한 성과입니다. 우리가 맨날 강남 아파트 가격만 쳐다보고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 한 발짝만 물러서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10억을 가진 사람은 세계적으로 매우 부유하고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0억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허세와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착시에 속지 마세요. 10억은 대한민국 상위 10%, 전 세계 상위 1.5%에 들어가는 위대한 자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억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입니다. 이 종잣돈으로 우리가 채널에서 늘 강조하는 현금 흐름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나의 자본이 만들어내는 수동적 현금 흐름이 나의 생활비를 초과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 자유의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하기에 10억 원은 차고도 넘치는 충분한 자금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매달 주식수를 늘려가며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짓고 계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응원합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현금 흐름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